크리스마스 이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말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 환율 시장에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480원대를 맴돌던 달러 환율이 단 하루 만에 30원 넘게 폭락한 거죠. 이건 시장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움직임이었어요. 국제 경제에 특별한 이슈도 없었고 우리 경제가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었거든요. 정부의 강력한 개입, 그것도 매우 계산된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이 연말 환율 급락 뒤에 숨겨진 진실과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정부가 연말에 유독 환율 관리에 집착하는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사실 12월 마지막 날의 환율, 그러니까 종가라는 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하나의 숫자가 정부 통계 전체를 좌우하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회계 마감이 12월 30일 또는 31일 종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날 환율이 1,400원이냐 1,500원이냐에 따라서 장부상 숫자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특히 요즘 우리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위해 달러 부채를 엄청나게 끌어다 썼어요. 이 부채를 원화로 환산할 때 환율이 높으면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이지만 환율을 낮춰놓으면 부채가 적은 것처럼 포장할 수 있죠. 은행들의 경우엔 더 심각합니다. BIS 비율이라는 건전성 지표가 있는데 환율이 높으면 이 비율이 떨어지면서 은행이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선 연말 환율을 꼭 잡아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국가 전체의 채무 비율 문제예요. 우리나라 GDP는 연평균 환율로 계산하지만 외채는 연말 환율로 환산하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외채 규모가 원화 기준으로 폭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악화되는 거죠. 정부가 종가 관리에 나서는 건 바로 이런 통계들을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인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숫자만 예쁘게 만드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정부의 개입을 미리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12월 22일에서 23일 사이 환율 차트를 보면 뭔가 이상한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톱니바퀴처럼 환율이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또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걸 반복합니다. 마치 심전도 같은 모양이죠? 이게 바로 정부가 시장에 경고를 보내는 신호예요. 여기서 더 이상은 못 올라간다. 1485원이 마지노선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이런 톱니 차트가 나타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환율을 올리려는 시장 세력과 내리려는 정부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정부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부가 본격적인 개입에 필요한 달러 물량이 얼마인지 테스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힘을 측정한 다음 충분한 달러를 확보해서 한 방에 환율을 30원씩 끌어내리는 전략이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방어선은 1,460원으로 내려왔어요. 아침에 환율이 1,460원에 접근하면 즉각 개입해서 끌어내리고 또 올라오면 또 찍어 누르는 식으로 반복했죠. 시장은 계속해서 정부의 힘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1,460원을 막을 만큼 탄약이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정부가 최소한 연말 종가 관리 정도는 해낼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이것조차 실패한다면 그건 우리나라 환율 방어 능력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12월에 힘을 다 쓰면 1월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사실 정부도 이 부분을 계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월 초에는 환율을 낮추는 요인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정부가 강하게 나섰으니까 시장에서 당장 환율 상승에 베팅하기가 부담스럽죠. 게다가 연말에 수출한 대금이 1월에서 2월 사이에 들어오면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수요가 늘어납니다. 해외 지사에서 국내 본사로 보내는 달러도 1월에 많이 들어오고요.
특히 요즘 우리 대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직원 월급이나 협력사 대금은 결국 원화로 줘야 하니까 환전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정부는 이런 계절적 요인을 활용해서 12월 말에 환율을 낮춘 효과를 1월 초까지 이어가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시작됩니다. 정부의 환율 개입 여력은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장과 정면 대결을 해야 하거든요. 시장이라는 건 정부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끈질깁니다. 연말 종가 관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1월 중순 이후에도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과거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를 떠올려 보면 환율이 800원에서 1968원까지 2배 넘게 폭등했었죠. 당시엔 외환 보유고를 무리하게 쏟아부었다가 결국 다 소진해서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의 달러 보유액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늘었거든요. 그래서 1997년 같은 급성 위기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은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환율 개입을 했지만 1,000원이던 환율이 1,570원까지 치솟았거든요. 결국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고 나서야 간신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급성으로 위기가 오면 정부 힘만으론 역부족이라는 교훈이죠. 지금 상황은 그때와 또 다릅니다. 급성이 아니라 만성질환 형태로 왔거든요. 과거엔 환율이 치솟듯이 오르는 걸 막을 수가 없었지만 이번엔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찍어 누를 수 있어요. 문제는 만성질환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당장은 약을 먹으면 증상이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6개월이나 1년 뒤에 다시 악화되면서 점점 더 나빠지는 패턴이거든요. 게다가 이 약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로 계속 환율을 억누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저 사람들 돈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리자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시간이 갈수록 환율 상승에 베팅한 쪽이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약으로 증상만 누르는 게 아니라 병의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온 부분인데 환율 방어 실패의 근본 원인은 한국은행이 너무 많은 돈을 풀었고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42개월째나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기간 금리 역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정부의 과도한 적자 재정까지 더해졌습니다. 이건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 정부는 심각한 감세를 해서 재정에 펑크를 냈고 현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죠. 저는 AI 투자를 위한 재정 확대는 매우 찬성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원화도 강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재정을 쓰려면 최소한 절반은 세금으로 걷어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전부를 빚으로 메우면 환율 방어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의 해외 투자나 수출 기업의 원화 환전 증가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머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두통이 온다고 해서 진통제만 먹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청년들이 해외에 투자하고 기업들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건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거시적 문제를 다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에만 진통제를 먹이는 방식은 병을 키울 뿐입니다. 몇 달은 버틸 수 있겠지만 근본을 방치하면 환율은 다시 튀어오를 겁니다. 2번, 3번, 4번 반복하다 보면 환율 방어 여력은 점점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국민연금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통해 환율을 끌어내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환해지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3개월 동안 달러를 빌리는 대신 원화를 담보로 제공하고 나중에 다시 교환하는 겁니다. 그 3개월 동안 달러 이자를 내야 하고 원화 이자는 받는 구조인데 문제는 달러 금리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 차이만큼 국민연금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환해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은 계속 쌓이고요. 국민연금이 역사상 최대 수익률을 올렸다고 하지만 그건 아직 현금화한 게 아니잖아요.
주식을 100원에 샀는데 150원으로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실제로 팔아서 현금을 손에 쥐어야 진짜 수익이 되는 거죠. 언젠가 국민연금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시점이 오면 그때는 매일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보다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아마 더 싸게 팔 가능성이 높겠죠. 국민연금의 수익은 실현되지 않은 평가 이익인데 환해지 비용은 매번 현금으로 나가는 실제 손실이에요. 현금화하지 않은 수익으로 국민연금이 잘 나간다고 평가하면서 매번 발생하는 환해지 손실은 눈 감는 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들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의 연말 종가 관리는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진통제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 즉 과도한 통화 공급과 금리 역전, 무리한 적자 재정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율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1월 초반은 괜찮을 수 있지만 1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다시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시장은 정부보다 영리하고 시간은 시장 편이거든요. 지금 필요한 건 임시 방편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용기입니다. 그래야만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내다볼 수 있는 안정적인 환율을 만들 수 있습니다.